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이신 박상현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현 위원님 소개를 보니까 뭐 한 30년간 리서치에서 정말 거시경제의 거장으로 인정을 받으신다고. 거정은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예, 예.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라는. 예. 근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예. 어떻게 위원님은 지금 앞으로 부는 기술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우리가 이제 부의 어떤 뭐 원천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다양합니다. 사실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뭐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사실은 이제 뜨겁고, 근데 최근 이 주식시장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이끌 수 있는 동인 자체가 뭐겠냐, 특히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좀 기술에 사실은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제가 뭐 간단하게만 조금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뭐 1, 2, 3차 산업혁명을 겪었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단계에 사실은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4차 혁명이 이제 맞느냐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과연 뭐가 주도할 거냐. 과거에는 이제 뭐 노동이라든지 자본이 사실은 많이 주도를 했지만, 뭐 최근에 어떤 상황들 자체,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는 사실은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또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 뭐 최근에 뭐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사실 좀 들썩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향후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흐름, 또 기업의 어떤 성장, 이러한 것들 자체가 기술이 결국은 경제를 이끄는, 소위 저희가 이제 뭐 말을 만들어 봤는데 테크노믹스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네. 그 진짜 많은 분들이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는 정말 요즘 우리가 그 언택트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한 10년, 뭐 5년 이렇게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진화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러한 그 산업의 사이클의 변화 또는 어떤 그 큰 흐름에서 이제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 자체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왔다라고 사실 하기는 좀 어렵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그러한 어떤 그 기운들이 사실은 좀 생겨났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러한 것들을 좀 앞당기는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뭐 당분간은 기업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부 주도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 경제, 이러한 테크노믹스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빨리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 환경 자체가 이제 코로나19로 사실은 조금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다르다. 앞으로 그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그 한 가지 좀 재밌는 그 단어들을 조금 화면에 보시면 좀 이제 최근 이제 올해 이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신조어들이나 핫 이슈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비대면이라든지 뭐 재택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 제가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좀 셀프노믹스.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경제, 그러니까 각자의 그 강점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은 좀 돌아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단어가 호모 모빌쿠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과 미디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모바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실 이런 사대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뭐 요 화면상에 이제 BC8이라고 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사실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뭐 경제적 환경이 변화됐고요. 또 하나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저 화면에 이제 회색으로 사실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디바이드, 뭐 사실 영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양극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심화됐다. 우리가 뭐 자산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워낙 좀 힘드신데, 사실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오히려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양극화 장치가 상당히 좀 심화됐고, 또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제 코로나 레드, 브루에서 상당히 이러한 좀 결국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 증세도 사실 느끼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모습들 자체는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게 우리 예. 사회만이 아니라 예. 또 사람들의 심리만이 아니라 예. 이 주식 시장도 이 주도주라고 표현하죠. 예, 예. 예, 이것들이 완전히 그 예.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 관련해서 뭐 이건 뭐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긴 하지만 제목이 데이트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화면에 보여 있는 건 저희가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각종 웹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웹의 양 자체, 데이터 양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상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세상으로 사실은 이미 들어간.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충돌을 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우리가 뭐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그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 속에서만 사는 조금 이제 가상 세계 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그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구장대 산업들 자체가 어떤 시장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뭐 팡으로 대변되는 이런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러한 조금은 디지털 서비스 중심으로 사실 삶의 이동이 좀 되지 않고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그 기업 실적들 발표 보면 예. 그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 예. 뭐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예, 표현하죠. 그렇죠. 예.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률이 뭐 15%, 16%씩 늘어나고 그 러셀 지수에 포함된 중소형주들 예, 여기는 뭐 이익률이 7, 8%씩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기업들의 모든 부까지도 전부 이 테크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죠. 예. 근데 사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또 산업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이번만 사실은 있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1980년대 같은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되돌아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일 생각나시는 게 80년대면 뭐시겠습니까? 오일 쇼크. 오일, 그렇죠. 예, 오일 쇼크. 그 당시 보게 되면 이러한 정유업체, 이러한 쪽이 사실상 지금의 팡 역할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뭐 5개 중에는 대부분 이제 성유 정유업체, 중후장대 산업이 사실은 좀 차지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산업 트렌드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게 지금은 디지털 서비스 이러한 것이다 보니까 개인의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 돈의 어떤 소비 자체가 다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테크 기업의 이익들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기업은 오히려 이제 조금 뭐랄까요 과잉에서 사실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경제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실은 좀 남는 거를 서로 이제 나눠 그렇죠. 갖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체 또는 이제 중후장대 산업 기존의 산업들 자체가 상당히 힘든 반면에 이러한 신생 어떤 테크 기업들 자체가 상당 부분 이익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사실 좀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게 대세적인 흐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저는 대세적인 이유로 좀 생각하는 게, 뭐, 앞서도 계속 이제 뭐 디지털 서비스를 좀 강조드렸는데, 또 화면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온 보급육 사이클을 사실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1900년부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유선전화도 나오고, 이제 자동차도 나오고 하면서 이런 보급육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에 있어서의 가장 그 보급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수요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굿이라고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어떤 내구재가 사실은 어떤 산업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갔다라고 하면 인재 산업을 끌고 나가는 거는 사실은 저런 디지털 서비스, 콘텐츠 뭐 이게 자율주행차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큰 개념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사실은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산업의 흐름 또는 어떤 그 세상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산업이 흐름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바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일상생활이 뭐 변화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신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언택 뭐 소비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소비의 중심 자체가 그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장을 방문해서 사실은 소비를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꼭 뭐 우리가 식당을 가야 되는 이러한 사회들이 됐지만 지금은 뭐 저도 사실은 많이 이제 배달 서비스도 사실 많고 네. 뭐 이러한 사이로 사실은 좀 사회가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모습 자체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씀 저도 좀 나이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뭐 애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놀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지만 지금 뭐 청소년 뭐 유아기에 있어서의 어떤 놀이 문화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그렇죠. 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사실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저희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책자라든지 또 신문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습득했던 어떤 과거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뭐 검색을 다 과거에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네이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통해서 사실 정보를 좀 취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새 뭐 저희도 이제 화상회의라든지 뭐 이런 회의를 하는데 뭐 저희 이제 책자에도 사실은 차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줌이라는 이제 화상회의 그렇죠. 어떤 그 회사의 시가총액 자체가 그 주요 메이저 6대 항공사의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사회적 흐름을 사실 좀 변화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사실은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시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달궈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지털 경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커가다 보니까 그 시장도 그러면 커지지 않겠느냐. 결국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뭐 지갑을 들고 내기는 하면 실제 돈을 하기보다는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이제는 그걸 더 나가서 완전히 이제 캐슬리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그 현금이 필요 없는 암호 어떤 가상화폐를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뭐 상거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가능한 사회 자체가 조금 앞당겨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례로 얘기하신 그 줌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줌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테크 기업들 예. 올해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코로나 이후 특히요.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버블이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기업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뭐 PER이 됐든 뭐 PBR이 됐든 이런 걸로 따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근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크노믹스 시대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업 가치를 이해해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올해 가장 이제 또 화두가 됐던 것들이 뭐 금방 말씀하신 이 가치주냐 이제 성장주냐라는 이제 개념에서 결국 이제 성장주의 압승이 사실은 좀 있었죠. 그 차트를 제가 조금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줌 시가총액 자체가 주요 703을 이렇게 넘어선 부분, 또 옆에 대표적으로 테슬라하고 우리가 대표적인 GM, 포드, 뭐 폭스바겐 이러한 쪽의 시가총액 합한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많은.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엑슨모바일, 그러니까 한때 저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는데 미국의 신생 재생 업체 넥스테라 주가 시가총액이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것들이 과연 과열이냐? 뭐 저도 사실은 2000년대 그 IT 버블을 사실 좀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때하고 지금은 우리가 좀 다르다. 우리 항상 지금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우리 2000년대를 좀 경험을 다시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때 기업들은 뭐 성장의 가능성은 있었지만 사실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다.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러나 지금의 지금 성장주를 대변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업체인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조금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는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 자체가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보다는 시장의 지배력 또는 이제 저희가 뭐 PSI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익이 아니라 결국 이제 세일즈 그로스 자체가 어떻게 되냐, 또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산업들의 어떤 성장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 자체는 상당 부분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뭐 증권사에 근무하지만 기존의 어떤 고정적인 관점, 우리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또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이러한 부분의 어떤
어떤 잣대 자체는 상당 부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쪽에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예. 이거를 어떻게 PBR로 계산할 예, 거냐라고 예.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투여 자본 자체가 예. 기존의 산업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이 플랫폼 자체는 사실 뭐 많이도 보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데요. 저는 사실 이 플랫폼 기업을 뭐로 표현을 하냐면 사실은 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뭐 각종 뭐 니드 자체도 거기서 사실 또 모든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의 어떤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산업이라든지 또 소비 패러다임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변화시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플랫폼 기업의 어떤 성장 가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할 수도 사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기업들 자체가 향후에도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우리가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사실은 좀 진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가격이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예.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효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 이런 뭐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서 이들 주가가 더 가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위 이제 디지털 경제를 대변하는 이러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경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이라는 거는 마켓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 거점 주변에 물론 이제 수출을 하긴 하지만 미국이면 미국의 어떤 생산 거점을 가면 거기에 어떤 기반을 하는 부분들이고 또 뭐 중국에 생산 거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 대표되는 기업들 자체는 뭐 미국 기업이긴 동시에 결국 세계적인 기업이고 모든 시장을 다 포괄한다라고 하면 그들 기업의 어떠한 성장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투자 자체가 필요하냐.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인 필요하지만 기존의 산업과는 달리 굳이 추가적인 어떤 생산 거점을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테크 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국경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죠. 사실 지금 저희가 뭐 얘기하는 기업들 자체도 보게 되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당장 생산한 이게 생성된 기업들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와서 다들 이제 만들어진 기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10년, 15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비슷한 기업들 자체가 산업의 어떤 구조라든지 변화가 되면서 이제 계속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자체가 또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캐치업하고 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뭔가 이러한 테크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시장이 사이즈가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계속 기반이 커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중국하고 뭐 인도라든지 이러한 이머징 시장으로 봅니다. 결국 우리가 요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미국이 이기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앞으로 이 경쟁에서 이겨나서 성장하려면 결국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장을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고 이미 중국은 그것을 위해서 뭐 신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내년부터 쌍순환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 디지털 경제를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들 기업의 어떤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가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신생 기업들이 꼭 미국 기업만 아니더라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성숙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단계 자체가 어떤 이 테크노믹스의 막바지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초기
조금 더 보면 뭐 중간도 채 안 갔은 정도의 순위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만끽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상당히 조금 길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중국이 이제까지는 제조 어떤 그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예. 앞으로는 이제 소비국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예. 하나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혁신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예.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사이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게 정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뭐 우리나라는 그럼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뭐 요번 이제 그 저희가 코로나19를 터지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가 이제 뭐 아까 신조어도 있으면 이제 G0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 뭐 갈등 관계가 이제 계속 된다라는 얘기인데 또 그 과정에서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아까 생산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서프라이 체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 그러니까 중간재라든지 어떤 최종재 생산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 이제 판매를 이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위상 자체가 이제 생산이 아니라 나도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소비국이 될래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기존의 어떤 생산 라인 체제 자체가 사실은 와해가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떠한 생산 라인 자체가 결국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생산 라인 구축에 있어서 그럼 누가 수혜를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뭐 중국도 수혜 보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핵심 기술을 사실은 생산하는 국가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역할 변화라는 것이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경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아. 최근에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다시 곽강을 받는 부분 자체는 이러한 글로벌 어떤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특히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의 어떤 역할 자체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올해 왜 우리나라 주가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렸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지난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러한 수혜에 있어서의 혜택들, 뭐 그게 뭐 반도체도 될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될 수 있고요. 뭐 그러한 것들의 어떤 수혜 가능성,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나름대로의 어떤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아마존이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애플이 됐든 이러한 기업들처럼 지난 10년, 15년 계속 이렇게 큰 성장을 한 이 기업들처럼 지금 앞으로 10년 이렇게 성장할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부예를 뭐 제가 제목에 있지만 이제 부를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방법일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정부 정책에 좀 순응하라라는 좀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업들이 투자를 뭐 하고 있지만 당분간 사실은 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좀 끌고 뭐 미국은 제외하고요.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힘 자체는 사실은 정부밖에 사실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커졌고 특히 이제 정부의 역할 자체가 아시겠지만 뭐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이제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러한 처지로 이제 역할이 변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정부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산업을 사실은 투자를 이끌 수밖에 없는 힘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디지털 유지라는 그린 유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도 앞서 말씀드린 신인프라 투자, 또 뭐 쌍순환 정책, 이러한 것들이 왜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보면은 당분간 성장의 동력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부분에 사실 좀 힘을 기울이느냐.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도 뭐 핫하게 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이든노믹스에서 우리가 그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관심을 많이 갖듯이 그렇죠. 향후에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투자 자체가 결국 그쪽으로 가 돈이 글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기업의 성장 자체가 거기서 발굴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 그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찾는 방향이 하나일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기술을 어떤 기술이 될 거냐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느 거냐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또
제가 알기로 다음에 저희 네, 그 네. 고태봉 센터장님께서 그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사실 어떤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예, 예. 그것이 미래에 살아남아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참 어렵긴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술을 담고 있는 ETF를 갖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예.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의 열풍, 뭐 로빈훗이 됐고, 뭐 동학개미 운동이 됐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기업을 찾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고 또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저보다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제 기업을 이제 피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잘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올해 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보면 이제 충격도 받기는 했지만 좀 투자해서 돈을 벌기도 쉬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행스럽게 이제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순탄하게 사실 큰 조정 없이 사실은 이익을 얻었고 뭐 그와 관련된 뭐 테크 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을 주는데 내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가 또 올라왔고 과연 이 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소위 서바이벌 게임이 있겠죠. 승자 독식 게임이 사실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잘못 우리가 기업의 그러니까 뭐 잘은 좋다 하더라도 기업 선택 자체가 잘못되면 사실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술과 관련된 뭐 그 관련된 ETF를 사실은 투자한다는 얘기 자체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전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은 뭐 아주 기업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없으시다라고 하면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사실 좋은 투자의 어떤 대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 계속 이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네. 여기에서 미래 기업을 찾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